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요? 원래 쓸 때 비즈니스 로직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호출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강한 결합. 그래서 뉴 멤버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거 없애고 인터페이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메소드에서 다 쓸 거니까 전역 변수로 바꾸고, 그렇죠? 전역 변수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의존속 주입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 적고, 그 다음에 캡슐화에 따라서 이제 프라이빗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파란색이 돼요. 파란색이. 이런 갈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이 될 거고, 이제 모든 메소드에서는 이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메소드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메소드 작업을 쭉 해보면 우선은 이제 인서트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메소드를 적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퍼블릭으로 쓰고, 퍼블릭 한 다음에 레지스터 멤버 타입에 멤버 값을 넘겨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주석을 자바독 주석을 달아서 멤버 등록 서비스 적은 다음에 멤버고 리턴 값은 인트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적어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멤버 서비스 인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상속을 해줘야 된다. 상속, 그렇죠? 이거 상속을 해줘야 돼. 그래서 상속할 때는 임플리먼트 쓰죠? 이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먼트. 클래스면은 익스텐즈 쓰는 거죠. 익스텐즈. 그렇죠? 클래스면은 익스텐즈, 인터페이스면은 임플리먼트. 그럼 요게 이제 추상 메소드, 몸체가 없어요. 중괄호가 없네. 몸체가 없다. 추상 메소드다. 추상 메소드는 상속하면은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버라이딩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역할이 뭐였어요? 서비스의 역할. 멤버 할 때 어떻게 썼어요? 커넥션. 그쵸? 컨넥션 컨 해갖고 JDBC 템플릿 점 크리에이트 커넥션 연결을 만들어줬었죠? 연결을 만들어주고, 이건 동작 안 할 거예요. 설명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연결을 이제 int result 해갖고 우리가 이제 mdao라고 하는 mstore죠. 이제 mstore 점 해갖고 insert 멤버라고 하는 곳에 연결과 그 다음 멤버를 넘겨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값에 따른 커밋 롤백을 해줬는데 여기서 할 필요 없고 리저트 리턴만 해주면 끝납니다. 커밋 롤백을 다 얘가 해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였었어요. 그쵸?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코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뀐다라고 해갖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따라 쓸 필요는 없긴 해요. 설명용이니까. 그래서 JDBC 템플릿에서 적었던 요 값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쓰지 않죠. 더 이상 SQL 세션이라는 놈을 사용합니다. 프라이빗 SQL 세션.
org 아파치 아이바티스 세션에 있는 SQL 세션을 임포트를 해서 SQL 세션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존성 주입을 해줘야 돼요. 의존성 주입. 근데 빈 등록도 안 했네. 서비스 인풀에 빈 등록 해주고, MVC에서는 컴포넌트라고 안 쓰고 서비스라고 써요. 컴포넌트로 써도 되는데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빈 등록을 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죠. 의존성 주입 오토와이어 해서 의존성 주입을 합니다. 그럼 이 커넥션을 대체를 하는 거지. 얘 대신 여기 대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엠스토어도 이제 의존성 주입해줘야 되네. 엠스토어도 프라이빗 해서 프라이빗 멤버 스토어 인터페이스 타입에 엠스토어라고 하는 변수 의존수도 마찬가지로 오토와이어 잊지 말고 해주자. 그래서 콘 대신에 SQL 세션을 넘겨주는 거죠. 콘 대신에 SQL 세션 넘겨주는. 그럼 이 SQL 세션은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류 디버깅을 위해서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션은 어디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 루트 context.xml과 연관이 있어요. 루트 context.xml. 우리가 여기에서 접속 정보와 그 다음에 SQL 세션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요 SQL 세션이라고 하는 요 세션 템플릿 해갖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요 SQL 세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SQL 세션 템플릿인데 SQL 세션으로 쓸 수 있냐? SQL 세션 템플릿은 SQL 세션을 상속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SQL 세션으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해갖고 그 다양성 업캐스팅을 이용을 해갖고 의존성 주입이 되는 거죠. 업캐스팅이 동작이 돼서 되는 거다. 그래서 SQL 세션이라고 하는 빈만 만들어 놓으시면, 요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빈만 만들어 놓으면 SQL 세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써도 되고 SQL 세션으로 써도 되는데, 그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빈으로 등록된 SQL 세션 템플릿이 이제 의존성 주입을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의존성 주입을 여기다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스토어라고 하는 멤버 스토어 인터페이스에다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여기 멤버 서비스처럼 추산 메소드 등록 퍼블릭 인트 인서트 멤버 해갖고 SQL 세션 코마 한 다음에 멤버 타입의 멤버 변수를 받아주죠. 받아두고 얘는 이제 몸체가 없는 추상 메소드, 몸체가 없어요. 추상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상속을 하면, 구현을 하면 오버라이딩 해줘야 돼요. 오버라이딩. 그래서 스토어 로직으로 오셔서 이제 멤버 스토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두고 좀 당겨갖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스토어 요거를 상속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임플리먼트 멤버 스토어,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죠.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해줘야 돼. 자동 완성이 안 뜨면 다시 쓰면 돼요. 임플리먼트 애던 임플리먼트 직접 적어도 되고 자동 완성 써도 되고. 그리고 이 클래스는 빈으로 등록을 해줘야 쓸 수가 있죠. 빈으로 등록까지 스프링 MVC가 동작을 하는 거고, 자 서비스는 서비스라고 쓰고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쓰는데 스토어는 레포지토리라고 써요. 레포지토리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하면은 이제 빈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의존성 주입 받은 객체들을 다 그냥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바티스에서 썼었던 절차대로 써주시면 되죠. int result SQL 세션 인서트 하는 거니까 인서트 메소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매퍼 이름과 아이디 적어주시고 넘겨줘야 되는 값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값 리턴 해주시면 돼요. 커밋 롤백은 얘가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세션 클로즈도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토어 로직 DAO에서 다 만들었다고 한 줄만 썼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하라고 했냐면 mapper.xml로 가라 이 소리 했죠. mapper.xml로 가서 커림을 좀 건드려라. 그렇죠? 커림을 좀 건드려라. 근데 여기 mapper.ttd 없네. 그럼 당연히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서, 그렇죠?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mapper.ttd 좀 갖고 와야 되겠네요. 공식 홈페이지에 시작하기 매퍼 설정에 가보면은 mapper.ttd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닌가? 시작으로 가야 되는구나. 시작하기로 가셔서 좀 밑으로 내려보면은 mapper.ttd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https 빼주시고, s 넣으면 오류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s 빼주시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s를 빼줘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s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mapper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하고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보라색 글씨를 적어주죠. 이거는 이제 맵퍼 태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데, 보통 멤버 맵퍼 이렇게 씁니다. 멤버 맵퍼.xml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능에 맞게 태그를 써주죠. 셀렉트 할 거면 셀렉트, 인서트 할 거면 인서트, 업데이트 할 거면 업데이트, 딜리트 할 거면 딜리트 써줍니다. 인서트 할 거니까 인서트. 그 다음에 아이디는 메소드명이랑 같이 써줘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기억하기 쉬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쿼리문 써주세요. 아마 쿼리문이 저쪽에 그 SK 디벨로퍼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 있을 거예요. 전 다시 쓸게요. 멤버 TV에 밸류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 시퀀스는 필요 없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써줘야 되는 게 뭘 써줘야 되냐면, 원래 위치홀더의 그 값이었었죠. 여기가 원래 위치홀더였었다. 그쵸? 위치홀더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디폴트 이렇게 갖고 세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썼었죠 우리가. 그래서 뭐 세미콜론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 쿼리문을 만들었는데, 이 위치홀더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죠. 원래는 JDBC에서는 스토어 로직, DAO에서 위치홀더 값을 세팅을 해줬는데, 여기는 그 쿼리문이니까 쿼리문을 XML로 옮겼고, XML에서 그 샵 중괄호를 이용을 해갖고 값을 세팅을 해줍니다. 샵 중괄호. 그래서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것은 멤버 클래스의 필드명, 멤버 클래스의 멤버 변수명 똑같이 적어주면 돼. 오타가 날 것 같으면 멤버를 하나 열어서 밑에다 두신 다음에 두시고 복붙 하시면 되죠. 복붙. 여기는 지금 마이바티스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바티스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해갖고 멤버 PW
요거 샵 요거 중괄호 열고 닫기를 복사해서 물음표 대신에 적어주시고 물음표 대신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V, 그 다음에 V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넣은 값은 요걸 넣어주세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오타가 안 나지. 컨트롤 C, 컨트롤 V. 왜 여기 한 칸을 띄냐면 저 요게 이제 그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한 칸 띄는 거예요. 여기 안 띄어도 상관없어요. 안 띄어도 동작은 다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답답해갖고 조금씩 떼요. 그렇게도 배웠고 멤버 폰 이렇게 한 다음에 멤버 폰 했고 멤버 ADDR 멤버 합의 그래서 커리문을 다 보여드려야 되나? 커리문을 다 보여드려야 되려나요? 커리문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세미콜론이 없이 mapper.xml에 커리문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수행을 했어요. 스토로지에 수행을 하면은 리턴이 되고, 리턴이 되면 서비스로 가고, 또 리턴이 되면은 컨트롤러로 가겠죠. 컨트롤러로. 그럼 여기로 넘어오게 되겠죠. 서비스에서 커맨드 롤백은 따로 안 해줘도 돼요. 다 스프링이 다 해줘요. 스프링이 다 해줘서 우리가 따로 할 필요 없고, 클로즈도 할 필요 없어요. 클로즈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트랜잭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프링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거예요. 스프링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겁니다. 진행해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누락된 거 없겠죠? 누락된 거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 그 오류 메시지가 우리가 적은 오류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해당 익셉션 메시지를 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를 내가 일부러 쓸 거예요. 트라이 캐치, 트라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트라이 캐치 블록 일부러 쓸 거예요. 일부러 익셉션에서 발생했었던 메시지를 그 웹페이지에다 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쓸 겁니다. 그리고 리절트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은 이제 성공. 성공. 0보다 작으면 실패. 똑같아요. 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실제로 리절트 값이 0이 그러니까 1이 아닌 경우, 그쵸? 0인 경우가 실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 멤버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갖고 막 꽁짝꽁짝 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각각의 실패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를 감싸봤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감싸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은 여기에다가 리스폰스 해갖고 without data 페이지도 send redirect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send redirect.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회원가입에 성공했으니 index.jsp로 가게 했을 겁니다. 그쵸? 이거 안 쓴다고요. 이거 안 써요. 그냥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request set attribute 한 다음에 msg 해갖고 일단 이제 메시지 적었죠? 실패 완료, 실패 해버림. 그 다음에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 해갖고 여기다가 웹 인포메이션 뷰스, 그쵸? 웹 인포메이션 뷰스 이거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니까 안 적어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ommon 이렇게 해갖고 뭐 에러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jsp 일일이 다 적어줬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forward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줬죠? 근데 안 쓴다 이거 안 써요. 안 씁니다. 안 써요. 자, 요걸 대체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request set attribute를 대체하는 거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해요. 그러면은 JSP에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모델 add attribute라고 해갖고 이 메소드가 더 다양해요. 메소드도 다양하고 뭐 기능들도 더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쓸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쪽 그 MSG라고 해갖고 이렇게 적고 MSG 회원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 메시지를 적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이동은 리턴 해갖고 뷰 리졸버를 태우는 거예요. 뷰 리졸버를 태우면은 내가 이제 웹 인포메이션 뷰스나 .jsp를 적지 않고 커먼 에러 페이지만 요것만 컨트롤 C 커먼 에러 페이지만 컨트롤 C 그다음 컨트롤 V 해갖고 써주시면은 대체가 된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대신에 모델 쓴다라고 했어요. 리퀘스트는 안 쓰니까 쓸 수는 있지만 안 써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해서는 쓸 수도 있지만 안 써요. 모델 써요. 그 다음에 get request dispatcher 안 쓰고 뷰 리졸버 쓴다고요. 요거 안 쓰고 뷰 리졸버 쓴다. 그리고 뷰 리졸버는 웹 인포메이션 뷰스 내가 적지 않고 .jsp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것들만 써주면 돼요. 포워드도 안 써도 돼. 포워드도 안 써도 되고 요거 앞에 붙여주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만 여기다가 리턴 해갖고 써주면은 뷰 리졸버를 타는 거예요. 얘가 뷰 리졸버를 탄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하냐? 얘도 이 뷰 리졸버를 태우는데 뷰 리졸버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면요. 얘는 뷰 리졸버를 타지 않고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처럼 동작을 해요. index.jsp. 그래서 요 리다이렉트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지. 요 리다이렉트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트라이 캐치,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커먼 에러 페이지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print stack trace는 콘솔 창에 빨간색으로 뜨게 하는 거예요. 얘가. 빨간색으로 뜨게 하는 거. 콘솔 창에 빨간색으로 뜨게 하는 거. 2.print stack trace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웹페이지로 해당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모델을 써야 되겠죠? 모델 에더 트리뷰트 msg 한 다음에 2.get 메시지 하면요. 콘솔 창에 뜨는 메시지를 웹페이지에 띄울 수가 있어요. 웹페이지에 뜰 수가 있고. 콘솔 창에 뜨는 메시지를 웹페이지로 뜨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웹 인포메이션 뷰스 밑에다가 커먼 폴더 만드시고, 커먼 폴더 COMMON 커먼 폴더 만들고 여기다 이제 에러 페이지 만들면 되겠죠. 커먼 폴더에다가 에러 페이지. JSP 없죠? JSP 없으니까 찾아서 에러 페이지.jsp 만들어 주시고, 에러.jsp 페이지는 이해를 이용해 갖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이 JSP는 항상 컨트롤러랑 같이 봐요.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컨트롤러랑 같이 봅니다. JSP는 컨트롤러랑 같이 봐야 해요. 그렇죠? 즉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MSG를 썼으면 컨트롤러에 요게 MSG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MSG를 여기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의 왼쪽에 있는 키 값을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index.jsp가 없죠. 지금 index.jsp가 없기 때문에 index.jsp도 하나 웹앱 바로 밑에다가, 자, 웹앱 바로 밑에 웹앱 클릭하고 JSP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U 하신 다음에 JSP 선택해서 index.jsp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메인 우선 대충 꾸밀게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나요? 그쵸? 시간은 41분이고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스타트. 멤버 컨트롤 세이브. 잠깐만, 오류가 있어. 얘 뭐지? 맨 마지막에 리턴 땡땡이 있었을 거예요. 리턴 땡땡이 있었을 텐데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리턴 땡땡을 지워줘라. 다시 스타트를 해보면, 그쵸. 이제 인서트가 되어야 되겠죠? 페이지를 열어서
register.to를 get방식으로 요청해서 khuser01과 그 다음에 패스01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나이는 11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이메일 khuser01 그래서 성공하면 index.jsp로 갈 거고 실패하면 이 에러 페이지가 뜰 겁니다. 에러 메시지가 뜰 거지. 서비스 실패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 mapped statement collection. 아, 이거 단골이지, 단골. mapped statement collection does not contain value.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오류 메시지예요? 맨날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봤어요. 저도 봤고 여러분들 맨날 볼 겁니다. 이거 뭐예요? mypartist config.xml에 mapper.xml 등록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어 로직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스토어 로직에 스토어 로직 가보시면은 여기 있네. 여기다가 이거 안 적었을 때 그쵸? 멤버 매퍼 해갖고 내가 이제 매퍼.xml 힘들게 적었는데 그걸 이제 쓴다라고 안 적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멤버 매퍼.xml 지금 두 가지 다 안 해갖고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mapped statement collection does not contain value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샵샵샵에 대해서 이거 못한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스토어 로직에다가 이제 요거 안 적어준 거 멤버 매퍼 해갖고 멤버 매퍼 네임스페이스 있는 값과 아이디 값을 점으로 연결해갖고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줘서 그런 거죠. 안 써줘서 그렇다. 안 써줘서 그러니까 써주시고 그렇죠? 서버는 내려주시고 서버는 내려서 하는데 서버 내릴 때 이제 스프링을 쓸 때는 여기 콘솔 창에 있는 터미네이트 요 버튼을 눌러야지 빠르게 꺼져요. 이걸 누르면은 가끔 가다가 세워라 내워라 안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둘 다 끌 수 있는 버튼인데 콘솔 창에 있는 빨간색 버튼 눌러야 더 빨리 꺼집니다. 이걸 눌러야 금방 바로 그냥 빡 꺼져요. 그래서 mapped statement collection does not contain value라고 하는 것은 스토어 로직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디버깅 할 때 오류를 찾을 때 스토어 로직 먼저 가보시고 내가 근데 뭐 아이디하고 뭐 네임스페이스 잘 적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볼게 mypartist config.xml이다. mypartist config.xml mypartist config.xml 가보면은 매퍼가 이제 쓸 거면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주석 처리해놨죠. 그래서 주석 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오류 메시지에 해당하는 조치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맨날 똑같아요. 늘 똑같으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은 이제 오류 해결에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하시고 그러면 아직 아까 입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 뒤로 가게 해서 패스 01 해갖고 가입 눌러주시면 환영합니다 뜨고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 실행하셔서 스프링 어카운트 테이블에 인서트가 돼서 이제 커밋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있구만, 그쵸? 있어요. 입력한 대로 잘 들어가고 있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에 따른 뭐 조치 방안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혼자서 이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예요.